조합에서 올린 영상 봤어? 조합장님이 되게 확신 있게 말하던데 11월 19일 입법예고에는 착공 전제 조건이 없다는데 맞아? 그 말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조합이 의도적으로 맥락을 생략한 설명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공식 자료에는 모든 정책을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11월 19일 문서의 정확한 명칭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즉, 뉴스테이 완화 정책의 적용 기준과는 무관한 문서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임대사업자 시세제도사와 관련된 행정예고를 가져와 입법예고에 착공 전제 조건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정책 적용 기준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설명이며 그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정책도 반영하고 착공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또한 매우 모순된 발언입니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사업에 반영하려면 추가 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회 개최부터 행정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돼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월에 정책을 확인하고 1월에 착공은 지연되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착공하면 금융이자가 줄어서 조합원 1인당 2,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데? 조합이 말하는 2,500만 원 절감은 조합의 비용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일 뿐입니다.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절감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착공 후 15개월 안에 중도금을 6회 모두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는 이 방식은 납부 시점이 지나치게 앞당겨져 중도금 이자가 약 1.4배 증가하고 일반적인 방식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이상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 매입가 협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협상 지연이나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이자 부담 기간은 무기한 늘어날 수 있으며 그 모든 위험은 조합원이 떠안게 됩니다. 조합이 말하는 연 100억 지출의 대부분도 조합이 대신 부담하던 이주비 대출 이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 책자에는 앞으로 이 이자를 조합원이 직접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00만 원 절감은 조합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일 뿐 조합원이 얻는 절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금 이자, 이주비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조합원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3억 수익은 과장이다라고 하던데? 조합은 11월 18일에 이미 정책 적용 시 조합원 1인당 약 3억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 정책 개선 효과를 처음에는 숨기다가 조합원들이 수치를 산출해내니 결국 시인한 거죠. 그런데 불과 며칠 뒤인 11월 21일 조합은 3억은 근거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수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제시한 수치는 정책 발표 전 기준에 일반 분양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정상적인 추계 금액입니다. 최종 수익은 당연히 정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 변경 총회에서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합이 문자에서 12월 후속 정책에 따라 추가 수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적은 건 지금 총회를 열면 안 된다는 걸 조합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정책 반영 후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분양가에 반영해야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착공을 진행한 후에는 조합원 분양가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익을 현금의 형태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억이 생겨도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반영되고 수익이 확정된 뒤 그 수익을 조합원 분양가 인하에 반영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크게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연되면 공사비가 크게 오른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거 아냐? 현재 우리 구역은 상인천 구역보다 일반 분양 비율이 약 3배나 높고 평지에 네모반 듯한 토지 형태로 사업성이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상인천 구역의 공사비가 평당 570만인 반면 우리 구역은 평당 577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577만 원이라는 공사비의 근거가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격이 이미 주변 구역 대비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조합은 오히려 지연되면 공사비가 오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연을 걱정하라가 아니라 현재 공사비가 적정한지 시세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부결이 되면 그 검증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가 새롭게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영상에서 말한 조합원 본인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하다 이건 본인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말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대출로 충당해주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대출이면 당장은 돈이 안 나가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은 총회 책자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총회에서 안건 형태로 의결되지 않으면 조합과 시공사는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29년 입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책을 사업에 반영하려면 추가 총회와 각종 행정 절차만 해도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반영되면 일반 분양 수익이 크게 달라지고 우리 구역처럼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곳은 그 수익에 따라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을 반영하려면 일정이 당연히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매입가 협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면 준공도 입주도 얼마든지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아하 나는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있고 얼른 들어가고 싶어서 가결하려 했는데 선착공에도 29년에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 손해만 늘고?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합원 청산 유도 정황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시공사는 공개적으로 미추팔은 현금 청산자가 30%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조합원 청산을 당연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합 정관에는 분명히 사업비를 차감한 뒤 현금 청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업비 차감은 거짓이라며 허위 안내를 했습니다. 셋째, 설명회에서 한 조합원이 15개월 중도금 완납 방식에 대해 항의하자 시공사 직원은 그럼 청산하시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그냥 조합원을 밀어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하면 이 물량은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가게 됩니다. 즉, 청산자가 많을수록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시공사는 그냥 건설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시공사가 어떻게 이득 보는데? 총회 책자 52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을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보통주를 300억 원 한도로 출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리츠 지분에 3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임대세대 공사비 절감으로 공사 이익, 임대 운영 수익 배당, 10년 후 임대주택 매각 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0원입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어떻게든 정책 적용을 막고 임대 물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것입니다. 9.7 대책이 적용되면 임대 세대가 약 2050세대에서 약 250세대로 급감해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럼 가결되면 우리만 손해보고 시공사 임대사업자만 배부르는 거네? 맞습니다. 조합원은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과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금액을 견디지 못해 청산되는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자 수가 늘어날수록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미추팔의 총사업비는 1조 1358억 원, 조합원은 653명, 총 세대수는 2825세대입니다. 만약 50명이 청산할 경우 603명이 2825세대에 대한 모든 추가 사업비를 나눠서 부담해야 하고 200명 청산할 경우에도 453명이 똑같이 2825세대에 대한 모든 추가 사업비를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도미노처럼 조합원들은 줄줄이 청산을 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조합원 한 명당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뉴스테이 특성상 임대세대 비용까지 조합원이 모두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낼 돈이 있어도 총회 가결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있는 분들도 가결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결 후 정책 적용이 안 되면 조합원은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 폭증하는 대출이자, 청산자 증가, 남은 조합원 부담 폭발, 조합원 줄줄이 파산, 결국 내 집 마련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과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아, 영상만 보면 되게 그럴듯했는데
전부 따져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 뿐이네. 맞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합의 입장만을 내세워 만든 홍보물이지 조합원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애초에 9.7 정책은 불과 며칠 뒤인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빠른 입법을 공식적으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조합이 정책 발표 직전에 갑자기 서둘러 착공을 추진하고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일방적 영상을 올리며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과도한 분담금을 막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총회 부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부결한 표, 그 한 표가 미추팔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부결은 조합원을 위한 결정이고 가결은 조합과 시공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휴, 고마워.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부결해야겠다. 최근 며칠 사이 OS 요원들이 불법적으로 서면 결의서를 수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에게는 총회 당일 현장에서 부결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최근 기사들만 보더라도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투표 조작이 적발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면 결의서를 내달라는 편지 내용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장 투표는 투표수를 조작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악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투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부정투표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만큼 현재 조합원 여러분의 부결표를 별도로 안전하게 집계하고 있으니 서면 결의서는 조합이 아닌 미소엽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셔도 좋고 12월 2일 낮 12시까지 미소엽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미소엽 단톡방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